오늘 미국 형님 주요 실적 발표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일주일 전에 아도비가 아마도 시장 예상보다 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고 보고 조금 매입하는 것이 좀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추천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일주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방송에도 나왔고, 근데 오늘 5시 전에 벌써 5% 가깝게 올랐어요. 뭐 내일 까봐야 되겠지만 오전장은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장. 특히 오늘 장, 사실 뭐 이거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장 오전에는 사실 S&P 500 기준으로 2% 이상, 그다음에 아침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장은 1.5% 이상 빠지다가 마감 전에 나스닥이 플러스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눈치 게임을 했다. 아침에는 그 이슈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행권에서 특히 뭐 크레딧 스위스 쪽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우리는 개런티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구체적인 상황은 좀 팔로우 안 했어요. 유럽은행 쪽은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네. 스위스 국립은행에서 그래서 사실상 그거에 구제 대해서 운동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 뭐 별거 아니네라고 해서 나스닥이 다시 반등을 했던 시기 때, 그때 아도비가 실적 발표를 시작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래서 아마 내일장은 굉장히 4%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저희 방송을 지난주에 좀 보셨으면서 좀 사놨어도 요즘 단기적으로 4, 5% 올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도비는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도 많이 언급을 좀 했었고, 네, 그렇죠. 올해도 실적이 좋은데다가 지난주에 우리 요즘에 이제 뭐 챗 GPT 또는 GPT-4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도비도 이런 생성 AI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죠. 저번 주에 또 손 대표가 그런 얘기를 또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도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냐는 저번 주에 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또 시간 관계상 뭐 하여튼 주요 기업들이 지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파이블러라는 회사, 아주 건실하고 최근 특히 이런 등락폭이 큰 시장에서 아웃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파이블러라는 회사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은 1,000원짜리 막 파는 데 있잖아요. 다이소처럼 저런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파이블러, 뭐 달러 제너럴, 그죠? 짤 제너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멕시칸들이 많이 가는 그렇죠, 맞아요.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실적 발표가 곧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EPS가 굉장히 좋아서 3불 이상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불 49전에 머물지만 아직도 이 회사에 판매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진율이 높은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이제 정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불 49전이지만 실질적으로 프로핏 마진은 좀 좋아졌다. 특히 파이블러 같이 이렇게 싼 저가 상품을 파는 데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마진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파이블러는 거기에서 조금 좀 더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파이블러가 좀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겠다. 추천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달러 제너럴 코업도 비슷한 환경이죠. 그래서 2불 57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에스티메이트요. 작년에는 2022년 작년 같은 분기에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2불 57전이었는데 올해는 2불 97전으로 상향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트보다 좀 내려가면은 사실 주가에는 좀 떨어질 것이고, 저거보다 같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일전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아마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이나 FedEx도 3/4 올해 2023년 원래 이게 피지컬 이어라고 그러죠. 분기별로 보면은 1월 1일 날부터 12월 31일 날까지 피지컬 이어라는 데도 있고, 예, 그다음에 4월 분기가 첫 분기가 시작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애플 다릅니다. 같은 경우도 다르죠. 그렇죠. 디즈니도 다릅니다. 그렇죠. 쿼터마다 좀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회사가 회계연도 그렇죠. 우리가 영어로는 피지컬 이어라고 그러는데 피지컬 이어라고 하는데 이제 회계연도가 한국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미국은 다 기업마다 다른데 대부분은 뭐 1Q, 2Q, 3Q, 4Q 대부분 회사는 그게 돼 있는데 안 그런 회사도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 디즈니 또 이제 여기 지금 말씀해드린 또 페덱스 같은 기업들 피지컬 이어가 다른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파이블러랑 달라 제너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실 게 이번 발표하는 분기가 가장 실적이 좋은 분기입니다. 이게 시즈너빌리티가 있어요. 시즈너 한 거예요. 요 계절이 제일 많이 팔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제 지금 지금 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1년 살림이 대충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덱스도 작년 같은 분기에 4불 59전인 EPS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지금 또 말씀드립니다. EPS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겠죠. 그래서 4불 59전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생각하기는 예상이 2불 72전은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렇게 이제 많이 떨어지더라도 예상 EPS보다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하지.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또는 작년보다 좋다고 해서 폭등을 하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상가보다 높으냐 좀 적으냐 이것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투자 활동하시게 되면 올해는 좀 크게 실수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페덱스도 이렇게 이제 요 주요 기업들이죠. 투자 대상 기업들이 이제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업 최근에 크게 변동성이 크게 좀 적은 기업들, 그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큰 아도비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고 특히 아도비, 그다음에 파이블러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아도비 같은 경우는 오른쪽 도표에서 뭐 구글하면 여러분들 다 볼 수가 있죠. 제가 5시인데 지금 5시예요. 지금 방송을 하는 지금 시간에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발표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내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대충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시인데 그 이후에 급등 가능성이 커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근데 장 마감 이후에 4% 이상 됐으니까 지금 장 마감 이후에는 좀 더 올랐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손 대표 혹시 보실 수가 있으면은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장 마감 이후에도 거래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저게 좀 넘버가 숫자가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게 이제 1시 반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장 마감 이후에 지금 뭐 폭등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아직까지는 진행 몰라요? 중입니다. 진행 진행 중이고 예. 지금 현재 상황 지금 몇 시입니까? 한 11분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그래프는 예. 예상 그래프는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오케이.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아마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 계속 미국 형님을 그러니까 더밀크 미국 형님 계속 방송을 팔로우하신 분들은 어도비에 대한 강조를 계속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사라고 팔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거나 강조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는 가능성이 크다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딱 집어서 아도비가 얘기하더라 그러면 아도비가 좋다 이렇게 이 추측을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듣고 공부를 해보고 동의를 하시면은 폴플에 넣든지 말든지 이렇게 결정하셔라.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방송이.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뚝 들어와서 뭐 주요 뭐 이렇게
편집된 것만 딱딱딱 보고 이렇게 쫙 털어서 가게 되면은 사실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빠지거나 좋거나 높거나 낮거나가 매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폴폴리오 운영상 에셋 알로케이션과 액티브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리밸런싱 스트래티지가 필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장기 투자에서도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퍼포먼스가 낮아지는 것에서 높아지는 거로 갈아타는 거죠. 항상 그 폴폴리오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도비를 볼 때도 그렇게 하고 일주일 전부터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내일 실적 발표 나오면 또 뚜껑이 까지면은 여러분 또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브 빌로는 지금 미드캡 그로스고요. 예. 185달러가 적정가로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저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하. 지금은 저거는 높은데 185가 적정가로 돼 있습니다. 약간 지금 높아져 있는데 지금 당장 사서는 안 돼요. 지금 예, 기다렸다가 어떤 이벤트 드리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벤트 드리븐이 있으면 그 밑으로 185불 이하로 내려왔을 때 아마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98불인데 이거. 그러니까요. 기다리라는 얘기죠. 기다려라. 예. 오버 프라이스가 되면 돼 있다. 지금은 이제 예. 오버다 이거. 예. 그러니까 어차피 또 그런 이렇게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더 상승 여력이 있는데 한 185분까지 내려갈 때 기다렸다가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때? 그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큰데 그 맷집이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185불이 저는 적정가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85불 정도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프도 약간 계속 내려가는 예측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예, 지난 5일간 1.3% 정도 빠졌고 지금 예측 그래프 예측 그래프 보면은 지금 약간 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98불에 나와 있는 5 빌로가 지금 185불까지는 내려갈 때를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떤가? 이 비즈니스가 저희 예측은 2023년보다는 2024년이 훨씬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더 좋아질 거고 2026년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당장 들어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폴폴리오에 넣으시려면은 적정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 적정가에 알러트를 걸어놓으세요. 알러트를 걸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180불 근처에 갔을 때 그때 고려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내려갈 가능성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투자 전략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가 2024년에는 레베뉴가 지금 EPS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정가인 180 지금 190불 대지만 적정가인 185불에 검토를 하고 좀 스터디를 좀 한 다음에 이게 지금 컨슈머 디스크로니로 지금 좀 요걸로 요 포트폴리오에 괜찮다고 하면 거기 들어갔다가 앞으로 이제 EPS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또 딱 보면서 좀 그 메인 매도를 그렇게 하는 건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기 보시면 2023년 외부 성장률 매출 성장률이 7% 정도가 됩니다. 근데 2024년에는 17%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 항상 주가라는 것은 17%가 돼서 이미 올라간 상태입니다. 17%가 되기 전 예상이 틀릴 수가 있지만 예상 전에 아마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으로서는 한 180불대가 적정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주 실적 발표한 회사들 주목할 만한 회사들이에요. 어도비 또 파이블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어도비는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 파이블로나 또 달러 제네랄과 같은 그런 소비재 또 저가형 제품들을 많이 지금 왜냐하면 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의 관심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파이빌로나 달러 제너럴도 주가가 저는 이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사실 이렇게
야, 이게 많이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높다는 얘기는 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관이 대부분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급등락은 좀 많이 좀 그렇죠. 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폴폴리오를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폴폴리오 넣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지금부터 2, 3개월 안에 어떤 이벤트 드리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름 오기 전에 한 번 더 실적이 발표될 때 좀 떨어진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시즌이 지금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시즌이고 다음 분기는 좀 적게 팔립니다. EPS가 떨어지는 매번 그래요. 일단 그때 EPS를 보고 아마 가격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한번 달러 제네럴 아니죠. 우리 파이빌로 그다음에 어도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꼭 하시고요.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혁신, 이노베이션의 뜻 아시나요? 안을 뜻하는 인, 새롭다의 노바가 결합한 것, 안에서부터 시작해 새로워진다는 의미, 즉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뜻이죠. 세상을 읽는 눈을 키워주는 실리콘밸리 미디어 더밀크, 매일 아침 미국 현지에서 전해주는 신선한 경제 테크 뉴스, 보이지 않는 매일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미디어는 더 이상 속도가 아닙니다. 정확성, 인사이트가 깃든 진짜 미디어 더밀크. 내가 달라져야 진짜 변한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더밀크.